짧은 라디오로 간단하게 배워보는 일상생활 속 꼭 필요한 법률 지식, 알쓸법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잡학사전 알쓸법잡의 김지훈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학우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학생 때부터 혹은 성인이 되면서 필요한 물건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대학생 118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전체 대학생의 약 65.9%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생 10명 중 4명은 항상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답했는데요. 성인이 되면서 경험을 쌓기 위해 혹은 대학생활 중 필요한 비용을 벌기 위해 등 갖가지 이유로 아르바이트는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의하거나 조심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많은 유형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정도로 중요한 계약서 중 하나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다양한 항목이 규제되어 있으므로 추후 문제가 생겼을 시 근로자가 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쉬워집니다. 다음으로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꼭 챙겨주어야 하는 수당인데요. 이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시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되는 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추후 임금을 계산했을 때 만약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꼭 사업주나 고용노동부에 알려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므로 꼭 챙겨받아야겠죠? 또 많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의 휴게를,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알바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쓴다면 당연히 가입되어 있겠지만 간혹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업주분들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질병, 장애, 실업, 무령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만약 이 제도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와닿는 부분은 병원을 갔을 때 의료비의 대부분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한 달에 6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4대 보험을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야겠죠? 아르바이트생분들이 받는 다른 부당한 처우에는 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한 달 전에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바로 해고 예근항 수당이라고 합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무자나 2개월 미만의 임시채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시 우리는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받은 처우가 부당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면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아르바이트 어플 중에는 알바 상담센터나 신고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좋습니다. 또 알바를 시작하기 전 체불사업주 명단을 조회해 보는 것으로 사전에 부당한 사업장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지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치기 전 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소식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또 근로를 하면서 본인의 소득이 생겼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박지훈, 아나운서 김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